만약 사리아의 ATLAS 그것이 과학계 논쟁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은 추측 때문도 아니고 인터넷상의 소음 때문도 아니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서 얻은 새로운 데이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모호한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공개적이며 검증 가능한 이미지 우리 시대에 가장 논란이 많고 엄격한 천체 물리학자 중 한 명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아비가 읽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라이 ATLAS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대화의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이미지 연료 높게성간 물체 사라이 ATLAS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3번에 걸쳐 즉 11월 30일, 12월 12일, 그리고 12월 27일에 촬영된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유출된 것이 아니라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ST 공식 아카이브 우주 망원경에서 얻은 원시 데이터를 모아놓은 과학 저장소입니다. 모든 연구자, 모든 기관, 그리고 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미지에서 역겨운 3I ATLAS는 평범해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먹다 태양에 접근하면서 물질을 방출하는 얼음 천체의 전형적인 특징인 희미한 빛만 관측되었다. 당장 눈에 띄는 이상 현상도 특이한 모양도 없었다. 이미지가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처리되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며 과학계 외부에서는 종종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 처리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처리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수학적 보정 없이는 구별할 수 없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은하 구조가 밝혀지고 블랙홀 Z가 측정되며 외계 행성의 대기가 분석됩니다. 사라이 ATLAS의 경우 특정한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라슨 세칸이나 회전 경사, 필터 해성과 활동적인 천체의 구조적 패턴을 식별하는 고전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의 결과가 바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된다. 허블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면 Z기가 한 대도 안 보이더니 3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혼란스럽거나 불규칙적이거나 산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타납니다. 명확하게 정의됨, 대칭적인, 정렬됨 모두 대략 태양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의견이 아니라 기하학이야. 3개의 Z는 대략적인 각도 차이를 보인다. 100과 20도 강역, 물체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360도 완전한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근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대칭성서로 다른 날짜에 촬영된 여러 이미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며 정렬 상태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과학적 불편함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첫 번째 정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연성세대의 Z기가 나타나는 통계당 연히 이러한 수준의 각도 규칙성을 고려하면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0.2% 간단히 말해서 500분의 1 확률.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일상적인 일도 아니고 늘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아비로앱은 바로 그 점을 매우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그는 사라이 ATLAS가 우주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외계 기술이 존재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해당 데이터가 표준적인 설명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드문 자연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질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이 사건의 기이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안티쿠드 주요한 사라이 ATLAS 로켓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제트 기류는 태양을 향해 뻗어 있으며 길이는 약 10m 정도입니다. 10만 킬로미터이는 다른 해성에서도 이미 관찰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3개의 대칭 제트 그것들은 이 더 큰 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훨씬 더 작은 규모에 대한 24,000km 핵심 물체의 본체와 너무 가까워서 단순한 부작용으로 무시할 수 없다. 즉, 무억 관찰 중입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핵심 자체에서부터 사라이 ATLAS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성간 물체의 핵 부근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구조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논의는 더 이상 단순히 먼지와 얼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논의는 내부 회전, 대량 유통, 가스 방출 역학, 그리고 필연적으로 누구도 너무 일찍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조직은 왜 이렇게 정확한 걸까요? 이 시점에서 영상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더 드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전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는 불편함이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과학자가 공인된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실제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단계의 끝이 납니다. 이제 패턴이 파악되었으니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연이 이와 비슷한 것을 이전에 만들어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라이 에이틸레이스가 태양계 밖 천체에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못 다른 알려진 해성과의 비교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드문 우연의 일치와 지속적인 이상 현상 사이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패턴이 파악되면 논의는 이건 이상해 라는 것에서 벗어나 훨씬 더 피하기 어려운 다른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나요? 과학에서는 단편적인 데이터는 잡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점을 찾아내는 패턴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3I 에이틸레이스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계의 대칭적인 제트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추측이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매우 상세하게 연구된 대상과의 직접적인 비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현대 천문학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해성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그는 2년 넘게 그 임무에 동행했다. 로제타. 예유럽 우주국멀리서만 관측했던 세라이 에이틸레이스와는 달리 67P는 초고 해상도 이미지, 지속적인 측정, 그리고 회전, 표면, 활동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통해 말 그대로 가까이에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제타는 무엇을 밝혀냈을까요?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성은 실제로 여러 개의 제트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입니다. 해성 67P의 경우 이러한 제트는 표면의 특정 영역에서 분출되는데 이는 해성 핵의 불규칙한 기하학적 구조와 자전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성이 회전함에 따라 얼음이 풍부한 영역이 햇빛과 접촉하여 물질을 방출하고 특정 시점에는 대칭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칭 그것이 곧 인위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은 미세한 결정에서부터 나선 은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칭성을 만들어냅니다. 세라이 에이틸레이스의 경우 문제는 여러 개의 제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나는 맥락,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67PO에서 관측된 제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표면에 잘 제도화된 영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자전과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변했습니다. 세라이 에이틸레이스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대의 제트 엔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타났다 일관되게 정렬됨. 유지하다 하나 약 120득의 안정적인 각도 분리에서 발생하다에게 가까운 규모하지만 그 기원을 설명할 만한 눈에 띄는 표면적인 세부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세라이 에이틸레이스 표면에 직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7P와는 달리 이 별은 너무 작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너무 빨라서 직접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간접적인 증거, 즉 방출 패턴, 기하학적 정렬, 시간적 지속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찰의 공백 속에서 논의가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잘 분산된 세 개의 제트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려면 특정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특정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코어, 활성 영역이 거의 완벽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회전축이 태양의 방향과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 관측 전반에 걸쳐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정성, 이 중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그 영향은 천문학을 넘어섭니다. 성간 물체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모델에 도전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더 큰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태양계 외부에서 온 방문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얼마나 제한적일까요? 사마이 에이틀레스 실험은 혜성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지의 것을 얼마나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과학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혜성입니다. 자연현상입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같은 간단한 답변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성간천체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지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구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구 주변 천체를 관측하여 구축한 통계적 특징을 반드시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기존 모델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성급한 부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의문점만 남아있는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스라이 ATLAS에 대한 현재 논쟁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편법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드물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질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세요. 너무 일찍 문을 닫지 않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채널을 계속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뭔가 특별한 것을 약속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논의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서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항상 논쟁의 중간쯤에 이르게 된다. 새로운 데이터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리나이 에이틸라스 우주선은 예정된 근접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에 목성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하여 목성의 중력 영향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추가 관찰 궤적, 회전 및 활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현재의 해석을 확인하거나 반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제트기들이 을 위한 단순히 기체의 회전과 역학적 작용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패턴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체가 목성의 중력 환경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설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미묘한 국면에 접어듭니다. 만약 3i ATLAS의 행동이 추가 관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문제는 이게 이상한가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다른 문제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델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우주에 있는 단일 물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가지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상자이 ATLAS는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뿐 아니라 개념적인 한계까지도 말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신중함이 아니라 단지 지적인 안락함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이미지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알려진 방법을 따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그 사실입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 온 틀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과학의 역사는 두 가지 가능한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3i 아틀라스를 단순히 또 다른 특이한 해성으로만 취급하고 그 이상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간 물체는 매우 희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가져온 자연 샘플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무시된 모든 패턴, 명시된 모든 예외는 우리 우주 너머의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천문학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미칩니다. 거의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모델은 단순히 기술적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지나치게 확신에 차서 주장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론을 옹호하는 것 이상의 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알려진 사실의 틀 안에 들어맞아야 한다는 세계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이 에이틀레이스를 둘러싼 논쟁은 바로 이러한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Z의 대칭성, 패턴의 지속성, 중심부에 가까운 규모, 있을 법하지 않은 기하학적 정렬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간단한 설명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모호한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회색 영역은 폐쇄적인 대응에 익숙해진 시스템에 위험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과 기술 전문가 집단에만 공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 논문은 가설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밖에서는 이야기가 종종 마취제처럼 단순해집니다. 불편함은 각주 정도로 치부되고 의심은 침묵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음모론에서처럼 의도적인 은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흔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을 회피하려는 제도적 경향. 사라이 ATLS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도자료에 쉽게 담을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목성과의 근접 통과, 향후 관측, 그리고 Z기류 패턴의 변화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목성의 행동이 급격하게 변한다면 일부 가설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다른 가설들은 지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결론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단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범주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설명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통제에 대한 우리의 욕구 우주적 현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주적 현실에 관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논의는 순전히 과학적인 것을 벗어나 철학적인 것으로 변모합니다. 결국 3i ATLAS가 제기하는 것은 더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잡한 물리 법칙을 따르는 물질을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본질에 대한 더 심오한 의미를 암시하는 패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외계 기술이라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불안감을 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우주는 우리의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러한 의구심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영상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조사의 핵심입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만한 이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라이 에이틀레이스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물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메시지가 변경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항성계를 여행하며 우리가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패턴들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읽기 능력이 드디어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해성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전혀 다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최근에 다시금 상기시켜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탐구, 불편함, 그리고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 글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토론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질문은 3i ATLAS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에 부합하기를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